자가연골도 머리카락이나 손톱처럼 매일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한번 자르면 다시 자라지 않는 자가연골. 그렇다면 재사용 가능할까요? 예쁨을 픽하세요. 에픽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홍진명입니다. 일단 좀 기둥 역할로 사용한 연골은 다시 재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좀 하중을 받게 되고요. 압력을 받는 과정에서 좀 뒤틀리거나 흡수되거나 원장님들마다 사용하는 모양이 좀 다르거나 하는 이유로 기둥에 사용하는 연골은 재사용하기 힘듭니다. 일단 지지대로 사용했던 연골을 그대로 사용해서 더 높여야 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재료 자체의 한계로 이 정도 높이밖에 안 나왔는데 더 높이려면 추가의 단단하고 튼튼한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귀연골이 재활용이 좀 높은 편이지만 코의 좀 길이감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회전이식, 즉 디로테이션 그래프트라고 칭하는 이런 귀연골은 재활용이 좀 힘든 경우가 많고요. 비중격 연장술을 했던 비중격 자체는 재활용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자들 연골의 경우는 좀 약해서 좀 힘을 받고 좀 많이 이렇게 움직였다 보면 되게 뭔가 금이 많이 가 있어서요. 그냥 그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또 한번 박리하는 과정에서 또 금이 추가로 가거나 손상이 될 수 있어서 그 상태로는 좀 너무 약해서 재활용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가장 재활용성이 높은 연골은 아무래도 튼튼한 자가늑과 지지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귀연골이죠. 코 성형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가 실드 그라프트, 캡 그라프트라고 표현하는 귀연골로 이제 조그만 포인트 만드는 연골이 있는데요. 그런 연골들은 하중을 받진 않아서 대부분 재사용합니다. 비중격 연골도 채취를 좀 각 없이 매끈하게 채취했고 최소 주작으로 손상을 많이 받지 않았고 원래 상태가 튼튼한 경우라면 드물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중능 연골도 있잖아요. 요거는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이건 정말 케바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높이가 너무 높아서 낮추는 경우라면 당연히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높이를 높여야 하는 경우라면 열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흡수되고 약해진 상태라면 좀 교체가 필요하고요. 또 자가늑처럼 잘 유지된 경우는 재사용하기도 합니다. 제 경험적으로는 이제 상온 상태에 보관된 기증득보다는 좀 냉동 보관된 기증득을 사용했을 때 재사용 빈도가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수술 시에 새로운 연골을 채취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자가 연골을 재사용하는 게 나을까요? 네, 이거는 근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열어봐서 쓸만하면 쓰는 거고요. 못 쓸 것 같으면 못 쓰는 거죠. 대신 많이 높이거나 늘려야 되면 애초에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재활용을 하자 안 하자는 환자가 재활용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장님이 그냥 판단해서? 재활용하면 환자는 좋기 때문에 재활용을 바라긴 하는데 그거는 제가 코 모양을 보고 정할 수밖에 없고요. 재활용이 좀 일반적이진 않다 보니. 재수술 시에 연골 추가 채취는 가능한 거예요? 네, 이건 이전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예정된 수술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귀연골의 경우는 귀연골이 남았는지 좀 만지면 대부분 알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양과 비교해서 충분히 남았다면 추가 채취가 가능합니다. 왼쪽 귀에서 빼면은 오른쪽 귀에서 다시 쓰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쓴 경우는 한쪽에서 또 떼기도 하고요. 그거는 남아있는 거 봐서 정하죠. 귀가 작은 사람은 연골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건 겉에서 보이니까 바로 판단이 가능하죠. 비중격 연골의 경우 추가 채취가 가능한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인데요. 비중격을 채취해서 코 수술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비염 수술이죠. 비중격 만곡증 수술을 한 경우에는 비중격 연골은 남아있더라도 추가 채취를 할 경우에 남아있는 비중격이 충분히 코의 구조를 지탱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더 이상 추가 채취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기증늑연골이나 자가늑연골을 결국 사용하게 됩니다. 재수술의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 전에 상의를 해야 하죠. 그래서 기증늑연골, 자가늑연골을 일단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수술을 준비하고요. 자가늑연골은 어느 정도까지 재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자가늑연골은 개수가 많기 때문에 떼려면 계속 뗄 수는 있는데 몸에 흉터가 계속 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용적인 문제일 뿐이죠. 수술 시 사용하기 어려운 연골도 있나요? 귀에 피어싱이 너무 많은데 그 피어싱 구멍이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았다면 귀연골을 충분히 사용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요. 또 비중격이 적당히 휜 게 아니라 좀 심하게 각져서 휜 경우라면 길이는 나와도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 피어싱만 했을 때 코 피어싱은 사실 연골 있는 부위에 하는 게 아니라서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귀, 비중격, 늑연골 외에 코 성형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자가 조직은 없어요? 자가진피라는 대체제가 있긴 하고요. 예전에는 좀 두개골을 일부 채취해서 사용하거나 이 축두 근막을 사용해서 자가연골을 간 것을 감싸서 이식하거나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좀 잘 쓰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비중격 연골을 갈아서 섞은 후에 필러처럼 주사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흡수율이 높아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자가연골 재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재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클 텐데요. 사실은 재사용 가능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할지 말지는 상담 후에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상담하시면 최대한 저도 재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밑에 질문으로 달아주세요.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홍진명이었습니다.